자, 계속되는 무속 논란으로 잡아봤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이 일주일 전부터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서도 유튜브 채널이나 그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도 추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무속 관련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공자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기가 있거든요. 나나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 결혼이 원래 잘 안 돼. 네. 혈압이 과부팔자인데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된 거지. 저는 무당을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자,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무속 논란을 불러오는 발언들을 좀 했는데 먼저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김근식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굿 이브닝이에요. 지금 굿 이브닝.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굿이라는 게 이제 구판을 벌려서 마치 무슨 뭐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지금 씌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뭐 구판에 심취해 있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무당 같은데 이렇게 휩싸여 있거나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 김건희 씨의 이제 이 사전 동의받지 않은 녹음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속 그 이미지를 지금 더 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오늘의 운세 신문에 나오듯이 또 이달의 운세 보듯이 재미삼아 보는 거 그리고 답답하거나 조금 뭐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뭐 점집에 가서 취업이나 진로나 어떤 사업이나 결혼 같은 걸 물어보고 그걸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유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토속 신앙이나 민속 신앙으로서의 토정빌개 같은 어떤 그 점을 보는 것을 무속 신앙이라고 우리가 등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구분을 해야 되고 단지 그게 아니라 거의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시절에 그 확인되지 않았던 괴소문 중에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렸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이미지로 저는 같이 혼동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가 무속에 관련돼서 어떤 무당에 가까운 것으로 지금 그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고 단지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도 뭐 지금도 뭐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주 운세 아바타 이 컨텐츠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점과 이 저 사주와 팔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템으로서 관심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영빈관 옮기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실은 다른 라디오에서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에 저 인터뷰에 대해서 서울에서 그때는 열린공감 TV의 강진구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제 앞에서. 저도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영빈관 이야기를 저도 어제 주말 그다음에 일요일 날 기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떤 도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김건희 씨가 청와대 터가 영빈관 때문에 안 좋은 거니까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라디오에서 내 앞에서 인터뷰했던 그 강진구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강진구 기자하고 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취재 아이템이나 질문거리를 짜가지고 질문 내용 중에 김건희 씨가 무속에 관심 있는 것처럼 그것을 확인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나 넣은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떤 도사인지 밝히지도 않고 시중에 있는 뜬 소문 중에 하나예요. 청와대 터가 안 좋은데 영빈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건희 씨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게가 아니고 영빈관 옮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니고. 질문 자체가 함정 취재하는 거예요. 어떻든 영빈관을 옮길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은 누가 구슬을 하는지 누가 점을 보는지 다 나한테 보고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굿하고 점하고 헷갈린 겁니다. 김건희 씨가. 아니 그러니까 누가 굿을 하는지 누가 점을 그래서 보는지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굿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네, 굿을 하는지 네. 누가 점을 보는지 나한테 보고가 다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저 김건희 씨의 사적인 대화 쭉 박사학위- 보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상당히 과시욕이 강한 것처럼 이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아니 박사학위 네. 논문을 그걸로 썼다는데 굿과 점을 어떻게 헷갈려 합니까? 말을 하다가 살짝 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굿을 보는 사람, 점을 보는 사람 다 나한테 보고가 들어온다. 무슨 주술 여왕이 등극한 겁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굿 보고 점 보는 사람 김건희 씨에게 보고가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굳이 따지면 네. 그 점과 굿과의 그 상관관계를 따지면 점이 더 상위 개념이고 그 사이 하부 개념으로 굿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역전 관계는 좀 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점이라는 그거 것은 있는 뭐 상위 개념, 하위 일반적으로 개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굿이라는 건 좀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김건희 씨가 나는 그 얼굴 색깔을 보고 점을 본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관상을 보고 하는 것은 그 하수들이 점을 보는 거고 얼굴 색깔을 보고 또 점을 본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개인이 점을 보거나 굿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무속 신앙을 숨기든 뭐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린이날에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온 우주의 기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혼이 비정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야 저거는 심상치 않은 발언인데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면서 무속과 연결이 돼 있고 결국은 이 최순실, 비선, 주술 이것들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겁니다. 불과 5년 전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뭐 아무것도 아닌 양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 보도라든지 더더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악의적 프레임을 세운다, 이미지 더 씌우게 한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없는 사실을 민주당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건진법사, 천공서성, 무성도사 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직접 손에 왕자를 써가지고 왔어요. 없는 사실을 민주당이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기고 더 씌우기일 수가 있죠. 그러나 김건희 씨가 이야기하고 또 왕자를 직접 써가지고 온 겁니다. 없는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거나 또는 대통령 영분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적어도 인식이라는 것이 법에 의한 국정 운영 또는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을 해야 되지 영빈관 옮긴다. 아니 근거가 뭐죠? 그다음에 오만 점 보고 굿 보는 게 다 자기한테 보고가 들어온대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여기서 정체가 제가 잠깐만 하나 말씀을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 제가 참고로 네.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좀 해봐서 영빈관 위치가 어딘지 알고는 있는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관저가 터가 안 좋다. 네, 그런 정확하게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영빈관 있어요. 이야기는 나온 적이 이용준 전 없어요.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근거도 했었는데. 없는 그 이야기를 그 이명수 씨를 입을 통해서 이 강진구 씨랑 짜고 그런 질문을 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KBS 라디오에서 강진구 씨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확인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 사실은 그러면 준리 안 한 것도 그러면은 불법적인 함정 취재, 함정 취재예요. 그럼 준리를 안 했다라는 것도 짜고 치고 넘어간 거. 아니, 그러니까 준리 안 했다는 것은 아니. 그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영빈관 때문에 터가 안 져서 옮긴다는 이야기를 김건희 씨가 먼저 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의 배우자를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사적으로 대화를 녹음해서 막 터뜨리는데 그래도 질문이라는 것은 논의가 되고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된 이야기를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무속과 관련했으면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뭐 이런 거 관련된데 이게 진짜 제대로 쓴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검증에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김건희 씨한테 있는 과도한
이 무속인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사전에 모의한 게 오늘 드러났다니까. 아니, 사전에 모의해가지고 김건희 씨는 알지도 못하는 야 영빈관 터가 안 좋은데 어떤 도사가 옮기라고 했다고 합니다라면서 물어보는 유도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옮길 거야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옮길 거라는 답이 나온 것도 제가 볼 때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적절한 발언은 아닌데 그것을 마치 그 전에 이제 그 이명수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밑밥을 줬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열린공감 TV가 오보했다는 걸 밑밥까지 까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빈관 관련된 질문은 밑밥 중에 밑밥입니다. 근데 그걸 함정 취재를 해가지고 답을 유도한 근데 겁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악랄한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이 취재원은 진짜 이 귀중한 취재원이다 판단이 들면 관리를 다 합니다. 그거를 이제 밑밥이고 그거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 후보 굉장히 통화도 잘 안 되는 꽁꽁 숨어 있는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 취재원으로서 김건희 씨가 이 말하자면 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뭐 친한 척 한다든지 뭐 때로는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취재원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기자 정신의 발로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사적 대화라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 교수님. 저게 인터뷰입니까? 잠시만요. 그 부분 자꾸 의원님도 그러니까, 기자하고 잘 아니, 아시잖아요. 아니, 전화할 때 기자가 그 멘트를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질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교수님, 친해진 관계에서 사적 대화를 맘놓고 하는 것인지는 그러니까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도 오늘 보니까 뭐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내용도 공개했다. 또 교수님도 사적 통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주장을 법원에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다퉜죠. 근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것을 방송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녹취록을 취득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다. 세 번째, 김건희 씨는 공적 신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거다. 해가지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한 거예요.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해 주셔야죠.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 공개한 것을 자꾸만 사적이다, 공개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공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네. 나는 도사들과 인생을 논하는 것을 절개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기독교든 불교든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도 아는데요. 그걸 했다고 그걸 무속인 이미지를 씌우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기독교 영입니까? 아까 법원 이야기 캐톨릭의 영입니까? 불교의 영입니까? 이 김건희 씨 영이라는 법원 판단 이야기 하시는데 법원에서 사적인 대화는 말하지 말라고 방송 금지를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사적인 대화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걸 편집해서 내버리는 방송국과 그 유튜브 방송에서 알아서 자기가 결정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취한다는 겁니다. 영빈관을 옮기겠다가 사적 대화입니까? 그러니까 영빈관 옮긴다는 그 이슈 자체가 예를 들면 보십시다. 그 전재수 의원이 잘 아는 친한 기자가 녹음을 사전에 허락받지도 않고 녹음을 7시간 이상 하면서 전재수 의원을 의도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쟁점도 아니고 이슈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치적 이슈가 아닌데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쳐봅시다. 그래가지고 보도된 적이 많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질문을 던진 아니 그 이슈가 있었어야죠. 보도된 적이 많아요. 고발 사주든 뭔가 이슈가 있으면 이슈와 관련된 걸 물어보지만 영빈관 이야기는 뜬금없는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걸 툭 던지면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럴 거야라는 답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걸 떡밥처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어떻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도사들과 인생을 논하는 것을 절개한다. 여기에 도사와 법사가 많이 나오는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했을 때 그 영은 기독교의 영입니까? 개신교의 영입니까? 캐톨릭의 영입니까? 불교의 영입니까? 그걸 제가 답변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 없는 게 왜냐하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속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영빈관 이야기라는 것을 마치 국정의 중요한 결정을 도사한테 물어봐서 도사 결정들을 한다는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아니. 제가 하루 확인해 보니까 강진구라는 서울의 열린공감 TV 기자하고 이명수라고 하는 이 서울의 방송이 짜고 사전에 그 질문을 만든 겁니다. 아니. 만들어서 던져서 떡밥을 준 그러면 이제 거예요. 제가 하나만 좀 그건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영은 교수님께서 기독교나 불교의 영이 아니고 저 이명수 기자 손금도 직접 봐주잖아요. 그래서 손금을 보니까 당신은 환멸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손금도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주술적 의미의 영인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에도 영이 있다, 불교에도 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술과 무속에서 그래. 이야기하는 영인 둘이 것이죠. 사적으로 친한 사이에서 재미삼아서 손금 봐준다는 게 그럼 그게 주술입니까? 주술이죠. 그게 주술이에요? 아니 김건희 아니 씨에게는 봐가지고 주술이죠. 손금 봐가지고 야 생명선이 기네 괜찮다. 아니, 그렇게 난 한 알게 그게 주술입니까? 그 이전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도사법사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 팔자와 나오잖아요. 운세와 타로 점 보는 거나 카드 점 보는 것을 재미삼아서 컨설팅이나 유료 받으려고 하는 수준하고 그것이 무속의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주술로 가는 것은 그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우리 일반인이 민속신앙이나 토속신앙처럼 즐겨 삼아서 또 자기가 어떤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사업과 진로와 무슨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점을 보러 가는 것조차를 뭉뚱그려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무속인 입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왜냐하면 악랄한 서식이라는 왜냐하면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왜 특히나 지금 이 유튜브 방송에서 기자들이 질문한 것들은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조작된 그 질문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재미삼아 보고 타로 점을 보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죠. 개인들이 점 보고 뭐 굿도 할 수 있고 무속신앙 할 수 부담은 있습니다. 좀 다르죠? 아니요, 할 수 네.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을 폄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어떻게 터졌는지 불과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최순실하고 이걸 연관시킬 수 아니죠. 없죠. 왜냐면 그게 바로 이미지 더싱이죠. 왜냐면 오늘의 운세를 신문을 통해서 보는 문제가 아니고 건진법사라는 분이 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문제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증거인멸 거는 다 했잖아요. 김건희 씨의 영빈관 이야기만 문제가 직접 해주세요. 없었으면 왜 건진법사 증거인멸을 이야기 합니까? 3대가 증거인멸을. 나옵니까? 그 지난주 일단 그러면 정리된 제가 이슈인데. 김 교수님한테 그게 차라리 이슈를 물어볼 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이슈를 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김 교수님한테 근데 한 영빈관 가지만 이야기는 정말 이놈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자, 이제 하나만 좀 얘기하고 다음 주제가 있으니까 좀 넘어가기 전에요. 그 영빈관 얘기는 계속 이제 그 이른바 유도 함정 질문에 취지죠. 넘어갔다 네, 얘기를 하는데, 불법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딱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자, 김건희 씨가 그러면 영빈관이라는 거나 어떤 걸 잘 몰랐을 수도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거가 네. 있지만, 네. 몰랐다 할지라도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옮길 거라고 바로 대답을 하는 저도 그건 부분은 부적절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적절하다. 않습니까? 그 응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근데 그 응답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적인 대화로 믿는 후배와 믿는 아우한테 하는 이야기고 본래 이 팔자나 점이나 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온 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팔자나 그걸 가지고 손금 마치 보는 국정 거. 운영을 그렇게 할 그렇죠. 거라고 마치 무슨 도사의 말을 들어가지고 예, 예. 영빈관 옮기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낸 질문에 당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좀 당한 거라는 여쭤보고 거예요. 다른 넘어갈게. 이후에 아직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를 재배치한다거나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집무실 얘기했다가 무산이 됐었죠. 그렇죠. 어떤 그런 차원의 공약들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김건희 씨가 얘기했던 영빈관 옮길 거야와 연동이 돼서 그것도 뭔가 무속적인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공약이 나올 리도 없거니와 안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그 당시 이명수 기자인가요? 전화 통화를 사적으로 했을 때 영빈관 그 이야기하면 영빈관이 어떤 건물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정 예. 취재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딱 녹음을 따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 교활하고. 부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한 말씀만 예, 드리고 말씀하십시오. 다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술이라든지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주술과 무속에 과 관련된 증거와 정황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유도 질문에 자꾸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영빈관 옮기겠다라는 것은 유도 질문에 넘어간 거고 그래서 악의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나는 준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김건희 씨 그거는 오히려 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거다라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거는 밝혀진 것이고 준리 안 한 게 밝혀진 것이고 국민의힘이 불리한 거는 기자에 의해서 유도 질문에 넘어간 거고. 그렇지 않죠. 아니, 제가 정확히 부부해 드릴게요. 아니. 준리 질문은 당연히 검증의 차원에서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명수 기자도 당연히 어렵게 김건희 씨랑 연결이 돼가지고 신뢰를 쌓았는데 준리 의혹을 안 물어보겠습니까? 준리 의혹은 검증 차원에서 당연히 물어봐야 할 문제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애장된 질문이었을 것이고 김건희 씨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그거 말도 안 돼. 나 갈 시간도 없었어. 그러니까. 난 바빠가지고 나이트 가는 거 싫어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영민관 문제는 예상치도 못했고 뜬금없는 것이고 그들이 사전에 공모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함정 취재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교수님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를 그리고 거기에 답변한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옹호하고 대변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건진법사 문제가 나오자마자 네트워크 본부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건진법사가 나오는 동영상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의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충주에 있는 일광사 그 서성임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의 딸과 처남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이 사람들도 기자들이 숱하게 전화하고 쫓아다니는 건데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건진법사가 속해 있는 저 연민복지재단이라고 이것도 홈페이지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복지재단에 가장 많은 거액을 후원했던 세무법인도 멀쩡한 홈페이지가 또 폐쇄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정황들이 차고 넘치는데 아무리 대변하고 옹호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뭘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차고 넘치는 정황들과 증거들이 일단 있는데 그 검진법사 제가 관련해서는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또 새로 추가 의혹을 공개했어요. 뭐라고 어제였었죠? 그 김건희 씨가 2015년 주관했던 그 전시회에 VIP 행사에 참석했던 게 바로 건진법사하고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이 참석했었다라고 하면서 그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7년 이상 알고 지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였죠. 윤석열 후보는 그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 그 등을 두드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잠깐 그거 듣고 이야기를 좀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참,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 예. 예.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예술의 전당이죠. 그 국민의힘에서 그 기획전에 그 행사에 여러 수십만 명이 다녀갔다. 여러 수십만 명 중에 건진법사와 그 서성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그거 자체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 건진법사와 그 서성이 앉아있던 그 행사는 100명도 안 되는 초청자들 VIP 행사예요.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행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100명도 안 되는 VIP들입니다. VIP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은 정치하면 질색이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정치 질색은 고사하고 아주 그냥 정치 평론가 수준 이상의 정치 고관여층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죠. 정치 질색하는 부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까? 거짓말이죠. 그다음에 당 관계자 소개를 통해서 건진법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거 여러 가지 저 진술이라든지 또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 7년 전부터 김건희 씨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당 관계자를 통해서 단 한 번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저도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알고 1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일단 거기까지 튀지 말고.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기까지 이게. 튀지 마시고. 예. 아니 거짓말하면 제가 또 거짓말을 정말 제가 또 참말처럼 그러니까 한다니까. 거짓말에 참말을 익숙하다고 무속에만 그래서 좀 무속에 말씀하시면 이야기를. 좋겠고 거짓말로 튀면서 제가 다시 또 그러면 또 구차하게 이재명 후보 거짓말한 걸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로 튀일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다만 근데 주시면 돼요. 2015년에 코바나 컨텐츠 VIP 행사에 갔던 게 김의겸 의원이 지금 제기를 한 거잖아요. 문제는 그 행사를 김건희 씨가 기획을 해서 성공적인 행사로 지금 다 평가를 받았던 건데 그 VIP 행사에 윤석열 씨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 기획전 VIP전에 김건희 씨의 평소에 그 점에 대한 관심이나 그다음에 운세에 대한 관심이나 그 폭넓은 교류의 폭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왔다는 사진 하나만 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건 정말 그건 넘겨지는 추측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진법사 이야기할 때 저는 후보자 배우자가 정말 무속에 빠져가지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데 저는 놀아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들의 함정 취재에 빠져가지고 잘못 응답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논리하고 그 엄청나게 조직본부 직능본부에서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수만 명, 수천 명이 드나들면서 임명장 받는데 그 임명장 중에 무속인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2017년에 문재인 후보 때도 무속인 위원장 찍어가지고 임명장 나온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선거본부와 관련돼서 직능본부와 그 조직본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마치 윤석열 후보가 왕자수로 나타난 것과 관련돼가지고 그 건진법사라는 확인 안 된 사람의 지시에 따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과도한 부풀리기고 민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 좀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일단 그 CBS 서던포스트 의뢰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 잠깐 띄워주시면 그 윤석열 후보 무속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런 기사나 의혹들이 나오잖아요. 예. 자,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응답이 60%, 그러니까 열의 6명 정도가 부정적일 거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관계없다. 건진법사라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 코바나 행사에 나는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국민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에서는 그걸 계속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뭐 저희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경우도 이런 무속에 대한 어떤 오해를 받지 않도록 또 무속의 그런 이미지 씌우기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건희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또는 함정 취지에 걸렸다 하더라도 정제되지 않은 표현 그리고 지나치게 만약에 이 사주나 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빌미를 잡았다고 그래서 마치 이것을 전체 무슨 최순실 씨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슨 무속 굿판처럼 벌리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도성이 근데 지금 강하다는 문제는 거죠. 전재수님 네. 잠깐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간의 어떤 그 갈등과 서로 공세였다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새로 추가가 되고 있죠. 김건희 씨가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쪽이 아니라 내부자, 네네네.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뭔가 무속과 관계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제 그 발언 한번 잠깐 듣고 이야기를 좀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바닥에서 어디 누가 굿하고 네. 나한테 다 보고 다 들어와. 누가 정보가 그런 거. 난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네. 난 다 설이지. 증거 가져오라 그래. 나는 없어 실제. 그 홍준표도 구태석이면 그럼. 유승민도? 그럼. 자, 저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대표도 구술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두 사람 다 발끈했어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웹사이트에 대해서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참 무섭다. 내 평생 굿한 적이 없고 무속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모두 허위 날조임을 분명히 밝힌다. 구술한 적이 없다라고 아주 두 사람 다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팀 문제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전재수 의원님이 약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아니 김건희 씨가 하는 굿 보면 떡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영부인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 이 벌써 완전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죠. 여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참 큰일이죠. 우리 김건식 그 교수님 뭐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즐겨서 하고 있는 타로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김건희 씨의 어떤 무속 주술에다 그냥 물타기 하시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도 영적인 끼가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주술로 보자면은 김건희 윤석열은 호랍이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운명인데 그러기 때문에 둘이서 연결이 돼가지고 부부로 살기까지 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도 점을 보고 저 구슬했고 유승민도 구슬했다. 그리고 누가 구슬하고 누가 점을 보는지 자기한테 보고가 다 들어온답니다.
이건 무슨 영부인 후보의 탄생이 아니고 이것은 주술 여왕의 등극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차고 넘치잖아요. 차고 넘쳐. 아니, 뭐 이걸 일반 국민들이 재미삼아 사는 오늘의 운세하고 그렇게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금방 이제 전재수 의원 정말 합리적이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전재수 의원께서도 금방 생방송 중에도 그 전과 굿을 헷갈려서 말씀하시잖아요. 금방 말씀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홍준표 의원이 저를 봤다, 아니 굿을 했다라고 이제 다시 말씀을 정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들어보세요. 점과 굿을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기회가 되면 김건희 씨한테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아니 당시 굿은 발언할 안 때 되고 점은 됩니까 그럼? 안 되죠. 굿은 안 되죠. 점은 됩니까? 점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아니 보는 오늘의 거잖아요. 운세와 틀리게 그리고 아니죠. 영빈관 옮기는 것까지 점으로 보려고 하는 아니 거 영빈관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적인 합부자 에이, 영빈관 얘기는 지나갔으니까 끝난 거고요. 넘어가서 저는 이제 지금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의 굿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원칙 여부가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국가 점을 헷갈려서 착각해서 저는 발언을 했다는 생각. 저것도 굉장히 유도 질문이거든요. 홍준표는 어때요? 그럼 했지. 뭐 유승민 어때? 했지. 근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다른 뭐 우리 저 관련된 캠프에 누구도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 스카프하고 빨간 넥타이 즐겨 찬다는 건 정치판이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운세든 뭐 누구 관련자의 조언이든 간에 그걸 귀담아 듣는다는 건 자기 본인도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홍준표 의원도 점에 관심이 많구나. 조력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때 금방 전재수 의원이 생방송 중에 점이랑 굿이랑 헷갈린 것처럼 그 이명수 기자의 의도적인 질문에 점과 굿을 헷갈려서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영빈관 이야기는 그들이 만들어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비합리적인 농단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된 조작된 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대답이었고 우리 교수님 제가 점하고 굿을 헷갈려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발언 중에 분명하게 드리고요. 헷갈렸잖아요. 그다음에 예. 우리 교수님 평상시에 멀쩡하시더니 오늘 왜 이러실까? 아니 멀쩡합니다. 아니 김건희 씨가 아니,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죠. 아니 김건희 씨가 무슨 정보가 있어서 홍준표, 유승민이 아니 구속했다고 도사 하십니까? 나오고 법사 나오고 자기가 보고받는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 믿습니까? 않습니까? 유리한 거는 불리한 아니죠. 거는 유도 질문에 넘어간 거고 유리한 거는 그걸 믿습니까? 솔직 담백한 거고 그런 아니, 말씀을 하시면 안 김건희 되죠. 씨가 자기가 믿는 동생에게 말 편하게 진짜 사심 없이 아무렇게나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는데 내가 보고 다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믿습니까? 우리 교수님 그럼 오늘- 홍준표나 유승민이 구속했다고 믿습니까? 근데 일단 그렇지 그 않잖아요.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시죠. 과시. 에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일단 그걸 그 무슨 당사자인 마치- 그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대표는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생각해도 한 적이 없을 그리고 거예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구속 누가 했겠습니까? 예, 윤석열 아니 후보가 이양수 오늘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유승민 몰래 지지자들이나 또 다른 그 다른 문제죠. 아니 이양수 지지자들이 대변인 했다고 할수 했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했을 수도 아니, 있다는 홍준표, 거죠. 유승민이 본인이 한 건 아니죠. 그 다른 거. 지지자들이 했던 거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공직선거법으로 걸렸을 때 이재명 지사도 지지자에 나와서 구술했잖아요.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구술했습니까? 보여드릴까요? 2018년에 한번 보여주세요. 공직선거법 위반 네. 관련해 가지고 그 해경궁 김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구술하는 게 사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게 지지했던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지했던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양수 대변인이 말한 것도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예.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일단 사과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부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런 논란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 상처받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했는데 잠깐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인지 뭐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렇게 사과를 했고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강신일 씨가 자신의 SNS에 그림을 하나 올렸어요. 사진을. 지금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김건희 씨, 자, 김건희 대표님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진을 찍는 사진인데 중요한 게 자, 공개 등장도 임박했습니다. 열렬히 응원해 주세요로 써 있는데 김근식 교수님 이게 지금 보니까 원래는 지난번 1차 사과 이후에
내조 역할, 아내로서 역할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녹취록 공개 이후에 오히려 뭔가 자신감을 회복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안 나오려고 했는데 나와도 되겠네라고 바뀐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자신감을 회복한 게 전혀 아니고요. 아까 그 전재수 의원이 말씀 잘하신 것처럼 지금 녹취록 관련해서 그 취재의 부적합성이나 무슨 접근의 의도성이나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저는 더 스스로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건 있죠.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대통령 부인 배우자 관련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월 15일 이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서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공개 활동을 할 나타난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마치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BC 스트레이트 처음 보도 이후에 무슨 뭐 걸크러쉬라고 평가가 좋으니까 이제 나타나도 되겠다. 저는 그런 식의 오만한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마디 네, 해주시고요. 어떻든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씨를 보면서 이건 뭐 역대급 영부인 후보의 등장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부인 후보의 등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조만간 뭐 등장을 한다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죠. 이미 안철수 후보 부인, 이재명 후보 부인 뭐 다 이제 뭐 벌써 두세 달 전부터 후보와 따로따로 일정을 잡아서 후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할 수 없는 일정들을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 얼굴 내보일 수 없는 영부인 후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얼굴을 내보일 수 없는 영부인 후보라는 역대급 영부인 후보가 등장했다. 이렇게 제가 좀 가혹하게 평가를 그것도 하도록 뼈 아프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